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천관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발췌본인데요. 이걸 통해서 대순사상, 특히 그 세계관의 독특한 점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동학사상이랑 비교하면서 삼계, 또 후천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지 그 핵심을 좀 명쾌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를 보면 대순 사상이 동양 전통의 삼재관하고요. 또 서구 근대 사상의 어떤 영향 속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어떻게 찾으려 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특히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는 독자적인 관점 구축 시도가 엿보이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삼계와 후천 개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삼계부터 좀 풀어볼까요? 자료에 보면 천계, 지계, 인계를 합쳐서 삼계라고 하는다는데 이게 동학에서 말하는 삼재,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하고 그냥 같은 거 아닌가요? 이 계라는 글자에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다른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 삼재가 주로 하늘, 땅, 사람 이 세 요소의 어떤 속성이나 역할, 잠재력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춘다면요. 대순의 삼계는 훨씬 더 뭐랄까 시스템적입니다. 계라는 말 그대로요? 네. 그러니까 천계, 지계, 인계라는 세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신명계의 존재와 역할을 이 시스템 안에 아주 명확하게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신명계요? 아, 그 영혼이나 신들의 세계, 뭐 그런 건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넘어서요. 대순사상에서는 이 신명들의 원한이나 하소연이 현실 세계의 혼란, 전쟁이나 병 같은 거요. 이런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봐요. 와, 현실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요? 네. 동시에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삼계공사라는 어떤 우주적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신명들이 핵심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단순히 인간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과의 관계까지 포함된 문제라고 보는 훨씬 입체적인 진단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현실의 혼란이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신명계와의 관계까지 포함한 3계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해결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이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주관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주의 주재자이신 구천상제입니다. 상제님은 이 3계를 단순히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료에서도 통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통찰과는 좀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네, 거느리며 살핀다는 뜻으로 훨씬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을 의미하는 대순사상 고유의 용어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또 3계 대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3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3계 공사를 행하신다고 보는 거죠. 이때 신명들은 중요한 소통 창구이자 또 집행의 조력자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계를 보는 틀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이네요. 그럼 다음 개념인 후천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자료에서 동학의 다시계벽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던데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른 건가요? 다시계벽도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거 아닌가요? 도로선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요. 약간 과거 회귀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순사상의 후천계벽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회귀가 아니군요. 네, 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인신강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시대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창조에 훨씬 가깝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창조라. 그럼 그 후천이라는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어떤 모습일까요? 후천은요, 쉽게 말하면 동양적인 가치, 정신이나 조화 같은 거요. 그리고 서양적인 가치, 물질이나 실체 같은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화롭게 통합되는 합덕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선교, 도교 같은 기존 사상들의 장점들을 다 아우르고요. 또 신명계의 질서까지 바로잡아서 이걸 명부공사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인간,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상생하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것을 목표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진짜 이상적인 상생의 세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구 문명이 막 밀려오던 시기에 동양 사상을 그냥 지키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기획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혹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순사상은 서구 문명의 영향 속에서 동양 고유의 세계관, 그러니까 천관, 지관, 인간관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거든요. 특히 세상을 천, 지, 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한 3계라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그 시스템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 균형과 조화요. 네. 뭐 환경 문제라던가 아니면 극심한 사회 갈등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분절적으로 뭐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이렇게만 보고 있지는 아닌지 성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3계라는 틀 자체가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니까요. 네, 오늘 대순사상의 핵심 개념인 3계와 후천을 통해서 동학사상과의 어떤 차이점을 넘어 그 독창적인 세계관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순사상은 단순한 요소 나열로서의 3제를 넘어선 시스템적인 3계 개념,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서의 후천을 제시하면서 동서양,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통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대순사상이 근대 문명이 가진 여러 문제의 근원을 3계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발전의 윤리적 딜레마,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 같은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도 너무 인간 중심적이거나 혹은 물질 중심적으로만 해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3계적인 관점, 즉 천, 자연, 정신과 지, 물질 환경과 인간 사회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각으로 현재의 위기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